투자는 건강하게, 마음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케빈 베스만 허정욱입니다. 오늘 촬영일자 3월 30일 일요일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카메라까지 켜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상에서도 제가 몇 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제가 좀 건강상의 이슈가 있어서 최근 며칠 동안에는 카메라를 켜지 않았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걱정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건강 회복하고 너무나 감사하게 카메라까지 켜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오스코텍의 주주총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7일 목요일이었습니다. 목요일날 코스닥 상장사 오스코텍에서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게 특정 이해관계자 몇몇 분들한테는 굉장히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 되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한국의 자본시장의 역사의 한 줄을 긋는, 한 획을 긋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주총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또 한국에 투자하시는 많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 주식시장을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가져가시면 좋을지 제언을 드려보겠습니다. 화면으로 가시죠. 네, 오스코텍 주주총회에서요, 회사의 창업자이자 창립자이자 대표이사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김정근 대표가 계십니다. 이분에 대한 재선임 안건이 이번 주총에 올라왔었는데 이게 반대표가 더 많아서 불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김정근 대표가 대표이사에서 해임이 되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 뉴스캡처 연구 두 번째, 세 번째를 보시면 소액주주의 반란, 오스코텍 소액주주가 재선임을 막았다. 이렇게 되면서 소액주주들이 연합하고 모여서 같은 의사표현을 함으로써 어떤 우리가 오너라고 부르죠. 오너 혹은 창업자를 좀 쫓아내는, 미국에서 종종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한국에서도 한국 시장에서 이런 게 가능하다고 할 정도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주가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3월 30일 날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장대 음봉을 그리고 있는 게 금요일 장입니다. 아마 금요일 날 시장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락했던 게 영향을 한몫 미쳤던 것 같고요. 수급상으로 보시면 개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주식을 쓸어 담았는데 외국인하고 기관이 오스코텍을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버넌스 차원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사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과 기관은 왜 팔았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시장이 떨어졌다는 그런 이유 말고는 아마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쨌든 전문적인 투자 기관들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경영상 불확실성이 좀 존재할 수 없다. 아무래도 최대 주주인 동시에 창업자시기 때문에 창업자가 경영을 하다가 대표이사에서 끌어내려지는 상황에서는 조금 경영상 공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문 투자자들은 조금 걱정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한간에 나오고 있는 얘기로는 김정근 대표가 대표이사에서 해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차원에서는 이번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자회사 제노스코에 대한 상장을 일정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이 조금 들려오면서 몇몇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실망하셨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뿔이 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스코텍의 자회사 중에서요, 신약 개발 플랫폼을 운영하고 R&D를 영위하고 있는 제노스코라고 하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오스코텍 사업 보고서를 지금 살펴보시면 그냥 한글로 제노스코 이렇게 치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영어로 제노스코라고 쳐야 나오는 회사입니다. 지금 24년도 말 기준으로는 59%를 지금 들고 있어요. 오스코텍의 지금 자회사, 종속회사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러한 종속회사가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했다는 소식이 뜨면서 여러분들 익히 알고 계시는 그런 중복 상장 디스카운트에 대한 이슈 때문에 오스코텍의 주주들이 그때부터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거는 약간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약간 뇌피셜처럼 그냥 음모론을 던져보는 건데요. 오스코텍이 제노스코의 지분을 한 60%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찾아보다 보니까 김정근 대표의 아드님께서 제노스코에 대한 지분을 한 13% 정도 들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제노스코를 상장을 시키려고 하는 이유에 이 제노스코가 자금을 조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드님한테 조금 부를 밀어주는 효과,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좀 경영권 승계라든가 지분 승계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염두에 두는 첫 움직임이 아니었나라고 아주 약간의 음모론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되게 장표가 워디하게 쓰여졌는데 한번 오랜만에 다뤄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종종 질문을 받고 댓글에서도 이게 도대체 왜 문제냐라고 이해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모회사가 상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회사를 상장시켰을 때
모회사 주주들은 도대체 왜 화를 내느냐? 이게 우리가 뭐 쪼개기 상장이라고 해서 물적 분할, 분할까지 해가면서 상장시키는 경우가 있고, 뭐 원래 있었던 자회사였는데 그냥 그 자회사를 상장시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어찌 됐든 상장 모회사, 상장되어 있는 모회사의 자회사가 비상장 상태였다가 IPO를 가게 되면 모회사 주주들이 굉장히 싫어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 도대체 왜 싫어하는 거냐? 이게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 거냐? 하면서 좀 의문을 표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의 로직으로 치면 이런 거죠. 첫 번째로는 자회사가 상장된다고 해서 어차피 모회사가 자회사의 최대 주주로 남아있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면 모회사의 지배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데 뭐가 문제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재무제표를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종속기업으로 되어 있었던 제노스코 같은 경우는 상장을 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오스코텍의 재무제표상에, 연결재무제표상에 종속기업으로 실적이 그대로 100% 포함이 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에서 숫자가 빠져나갔던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문제냐? 그리고 세 번째, 어차피 제노스코라고 하는 자회사가 자금 조달이 R&D를 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자금 조달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요. 외국의 시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떤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굉장한 심리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빨간색 박스 보시면 기존의 모회사만 상장되어 있을 때는요. 자회사의 가치가 어디에 반영이 되어 있죠? 네, 그렇죠. 모회사의 시가총액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자회사가 상장을 하게 되면 자회사의 별도로 시가총액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자회사의 가치가 그 별도로 상장된 그 자회사의 시가총액에 반영이 되면서 모회사의 시가총액에 자회사의 가치가 반영이 되는 그 퍼센티지가 상당 부분 희석이 된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현상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요. 이거를 저희가 어떤 수치적으로 이걸 검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뭐 재무학 교과서에서 이거는 뭐 완벽하게 숫자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서 하면은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아니고요. 이론적으로는 검증할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심리적인 영향이 되겠죠. 예를 들면 제노스코가 별도로 상장이 되게 되면 사람들은 제노스코를 쳐다보게 되겠지 오스코텍은 그 전만큼 쳐다보지 않게 된다는 그런 현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보통 통계적으로는 모회사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되어 있을 때요. 모회사 시가총액은 통계적으로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회사 지분 가치의 50% 정도가 할인이 돼서 모회사 시가총액에 반영이 된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SK 스퀘어 밑에 SK 하이닉스가 붙어 있는 경우, 그리고 LG 화학 같은 경우는 아예 물적 분할을 했었죠. LG 화학이 물적 분할해서 IPO를 보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LG 화학의 그런 관계라든지, 카카오와 그 밑에 있는 다양한 상장 자회사들, 그리고 뭐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입도 아프죠. 굉장히 많은 지주회사, 상장 지주회사들이 다 이 중복 상장 디스카운트 이슈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주총회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로 3월 27일 날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보면 사내이사 김정근에 대한 재선임 안건이 부결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대표이사 변경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변경 전에는 김정근 대표와 윤태영 대표가 각자 대표로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김정근 대표가 이제 대표이사에서 내려오시면서 윤태영 단독 대표로 변경이 되었고요. 찾아보니까 이 김정근 씨에 대한 재선임 안건에서 찬성은 22.4%가 나왔고요. 반대가 40%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가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김정근 씨 입장에서 조금 굴욕적으로 재선임이 불발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한국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모두 공감하시고 또 비판하시고 쓴소리도 하시지만 거버넌스가 굉장히 약한 시장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거버넌스가 약한 시장에서 이렇게 소액주주들이 반발을 해서 대표이사가 내려오는 이런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가 스토리가 어떻게 가능했느냐라고 보면 구조적으로는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김정근 대표의 개인 지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동안 회사가 투자를 많이 받아왔었기 때문에요. 김정근 대표가 지금 오스코텍에 대해서 들고 있는 지분이 13%가 채 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자를 합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개인 주주들 그리고 투자자들이 반발을 했을 때 상당 부분 좀 경영권에 취약해질 수 있는 구조를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다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뭐 대표이사가 10%도 안 들고 있는데 뭐 회사를 꽉 쥐고 있는 그런 케이스는 여전히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굉장히 칭찬하고 싶은 거,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싶은 거는 오스코텍의 주주들이 이번 주총에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자신들의 의사표현을 굉장히 명확하게 해줬다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지금 이번에 알려져 있는 숫자를 좀 찾아보니까요. 이번에 오스코텍의 주총에 참석한 주식의 수가 한 2,300만 주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의결권 있는 주식 수의 한 61% 반올림하면 61%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 중에서 김정근 씨의 최측근이 한 12.8%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주주, 물론 뭐 이제
5% 이상 주주도 한 그 투자자가 있긴 한데 그런 거 다 신경 쓰지 않더라도요. 한 48%의 주주들, 그러니까 전체 주식수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일반 투자자들이 참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했고 반대했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그동안 주주들의 방향성과 거꾸로 가려고 했었던 기존 대표이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응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상법 개정이 어쨌든 국회 본회의가 통과가 돼서 정부에서 이거를 뭐 공표를 할 거냐 거부권을 행사할 거냐, 그게 지금 눈앞에 코앞에 다가와 있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 지금 시장에서 코스피가 뭐 장기적으로 3천, 4천, 5천 이렇게 장기적으로 성장하는데 상법 개정이 저는 정말 이제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상공회의소 쪽에서는 반대하시고 여러 기업 오너일가 분들께서는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같은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상법 개정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이 굵직굵직한 내용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첫 번째, 이사의 충실 의무가 확대가 됩니다. 기존에는 충실 의무가 회사에 대해서만 있었다면 이제는 주주로까지도 확대가 되면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거의 강제적으로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일정 조건에 충족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인 상장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전자주주 통해 도입을 의무화하면서 조금 소액주주들이 회사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열어두는, 굉장히 지금 어떤 당이 추진하든 간에 상관없이 굉장히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도 반추해보고 여러분들께도 정말 진심 어린 제언을 드리는 게, 꼭 부디 그리고 필히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신 주총, 물론 다 참석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최소 1개 이상이라도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기업의 주주총에 참석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별 의미 없다라고 느껴지시더라도 꼭 성실한 투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정치판이라든가 민주주의 관련돼서 보더라도요. 국민 개개인의 투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예전에 학교에서도 그렇게 저희 모두 다 배웠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우리가 자본시장에서 내가 투자하고 이해관계자로 참여하고 있는 그런 기업의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투표를 한다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야, 어차피 안 바뀐다. 나는 한국 시장이 바뀌기 전까지는 나는 국장 투자 안 할 거다. 물론 맞아요. 그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제 포트폴리오 일부는 언제나 미국 주식으로 운영이 되는 측면도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기존에 국장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바뀔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설령 상법이 개정되는 데까지, 공표 시행이 되는 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요. 정말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회사에 참여하셔서 목소리를 내는 게 이 점진적으로 정말 천천히 발전하고 있는 한국 주식시장, 그리고 자본시장에 정말 충분히 기여하실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모두 함께 건강한 주식시장을 일구어내는 저희 투자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